시청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창 흐름이 아주 좋게 마감을 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여러분께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013-3366-0110으로 언제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황 어떠했는지 정리해봐야겠죠. 자, 시황센터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현입니다. 화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성탄절 연휴와 연말 등을 앞두고 기분 좋은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가 경기지표 호조의 상승세로 마감한 가운데 오늘 코스피 지수도 3.35포인트 오른 2024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의 매도가 인해 보합권 등락을 보였는데요. 오후 들어서 다시 기관의 매수 규모가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는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오늘 지수 어떻게 마감되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4.7포인트 상승한 2001.5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의 매수 덕분에 2,000선을 훌쩍 뛰어넘은 하루였죠. 기관은 4,000억 원 넘게 매수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485억 원, 532억 원가량 매도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거래일째 상승세를 이어간 하루였습니다. 전거래일보다 1.9포인트 오른 491.53포인트로 거래를 시작한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 490선을 회복한 모습이었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1.46포인트 상승한 491.09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함께 보시죠.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만 69억 원가량 매도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87억 원, 56억 원가량 매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시장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날 역여 환율 하락을 반영해 전거래일 대비 10전 하락한 1,060원 6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거래량이 줄어든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060원 선에서 보합세를 보였는데요. 뉴욕 증시가 산타랠리를 이어가며 상승했지만 위험자산 선호 현상과 원화 강세에 큰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환율은 전거래일보다 1원 40전 하락한 1,059원 30전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말까지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060원 선 지지력 테스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앞으로의 추이도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수달킴의 수익의 재구성입니다. 목표 달성부터 현황부터 보겠습니다. 네, 수달킴의 목표 달성 현황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고 탄탄하게 잘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윈스테크넷 등 8.4% 수익까지 거뒀고요. 네, 쭉 흘러가 보겠습니다. 하림이 눈에 띄죠. 네, 그 밖에 최근에 추천받았던 종목 4종목도 모두 목표 달성을 아주 손쉽게 잘 해냈습니다. 네, 김서인 멘토를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수익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자,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 굉장히 많은데요. 손절가 이탈 안 했고요. 손절가 이탈하려는 종목 다시 다 올라오는 흐름 나와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한 가지 안내 말씀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방송을 꾸준하게 해왔는데요. 1월달부터, 1월 2일부터입니다. 1월 2일부터 제 방송 시간 이동합니다. 2시 반으로 이동됩니다. 2시 반경부터 제가 방송을 하게 될 거니까요. 지금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2시 반 때 또 같이 조금 시청해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나 그렇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나 아니면 여타 조금 대응이 안 되는,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종목에 대해서는 다음 번호로 문자 주세요.
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013-3366번에 0110번으로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연락 주시면요, 제가 도움을 드릴 겁니다. 끝까지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마시고서 계속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상담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6556님입니다. 6556님이요.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 잠시만요. 이게 차트가 어디 갔지? 차트가 안 보이네요. 셀트리온 주셨는데요. 셀트리온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을, 상담을 주셨는데 매수가가 지금 보니까요, 얼마죠? 43,700원이세요. 43,700원인데요. 잠시만요. 컴퓨터 약간 이상하네요. 네, 됐습니다. 자, 43,700원 라인 잡아볼게요. 요 포인트고요. 매수하신 구간대 자체가 요 포인트 정도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셀트리온이 약간 밀리고 있어요. 12월 들어서 지수와 함께 약간 조금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이요. 홍콩 IR에서 말한 2014년 매출 얼마? 1조 한 2천억, 1조 5천억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1조 5천억까지 얘기를 했어요. 올해 실적이 얼마죠? 4천억. 매출이 4천억이 좀 안 됩니다. 몇 배입니까? 3배 이상 뛴다는 소리입니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뭐죠? 램시마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서정진 회장이 지금 1월 2일까지 그 M&A 건에 대해서, 네, 공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월 2일 안으로 어떤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M&A 관련해서요. 지금 뭐 한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뭐 인수가 거의 어느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여러 이제, 임원들이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그 부분이 다시 한번 나와주는데 아마 1월 2일 전후로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 홀딩 의견 드리고요. 분명히 종목 다시 살아납니다. 홍콩 IR 외국인들을 상대로 1조 5천억이라고 3배 이상 지를 이유가 없어요. 램시마 크게 수주권 빵빵 터지지 않는 판단입니다. 걱정 마시고서 잘 들고 가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견 네,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상담을 따로 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입니다. 옵트론텍이에요. 1325님, 옵트론텍 보셨어요. 지금 11,500원이에요. 보겠습니다. 1,700원까지 내려왔어요. 자, 카메라 부품주, 뭐, 블루 필터로 만들기도 하고요. 1,600만 화소, 저기, 뭐죠? 갤럭시, 뭐, S5, 뭐, 탑재, 뭐, 가능 이런 말도 있는데요. 실적이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런데 카메라도 정말 좋게 잘 만드는데 주가는 거꾸로 갑니다. 매수하신 가격대가 11,500원 라인이시면 여기잖아요. 요 포인트나 이때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확실하게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 돼버린 상태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면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바닥 라인이 점점 내려가는 추세였는데 바뀌었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죠? 바뀌었다고요. 터닝해주고 있다고요. 그러면 천천히 다시 상승을 시도할 수 있는 가망성이 저는 높다고 판단이 됩니다. 실적이 워낙에 좋아요. 내년 모멘텀 있어요. 스마트폰 부품주들 지금 사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연기금이 이제 사줄 거니까 2천억 자금 집행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살 거니까 걱정 마시고 홀딩 하셔도 되고요. 반등이 좀 더 나올 거 크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역시나 홀딩 및 추가 매수 가능 의견까지 제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종목 잘 사셨습니다. 아셨죠? 네. 자, 바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까요? 오늘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기간 매수 종목에 주목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기간의 수급이 어땠습니까? 기간의 수급이요. 오늘 살펴보자면요. 기간이 오늘 코스피에서 4,600억 매수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매수가 들어옵니다. 자, 기간이요. 언제부터죠? 12월 4일부터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수 강하게 해줍니다. 최근 들어서 너무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외인들이 팔고 나가나요? 아니에요. 외인들은요, 그냥 짧게 많은 물량도 아니고 지금 간보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고요. 살지 말지에 대한 부분. 개인들만 지금 물량들 다 어디로? 기간 쪽으로 물량 뺏기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 포인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 기관들이 잘 사고 있는 종목, 기관의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가보다 높다면 잘 보십시오. 그런 종목 분명히 잘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코스닥은요? 코스닥 연기금 지금 최근 들어 3일 동안 매수합니다. 33억, 28억, 오늘 52억.
그쵸? 기간 오늘 99억 들어왔어요. 자, 연기금이 코스닥 자금 집회가 한다 그랬잖아요. 그 시기가 왔어요. 여러분, 잘 매수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 스마트폰 부품주들 갑니다. 갈 거예요. 걱정 마시고서 잘 들고 계세요. 옵트론텍 들고 계신 우리 저기 몇 번이었죠? 1325님 잘 들고 계셔 아셨죠? 네, 좋은 소식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늘 수급 100점주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100점 살펴드리는 동안 문자 많이 보내주시면요. 제가 상담해드립니다. 상담 전부 다 해드립니다. 모든 분께 다 해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에 30분까지 온 문자에 대해서만 제가 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잘 보내주세요. 아셨죠? 자, 보겠습니다. 자, NC소프트, KT, LG화학, SK텔레콤, 팜스토리를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먼저 NC소프트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NC소프트 안 좋다고 하셨던 분들 애널리스트 다 지금 관두세요.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네? 이렇게 잘 가는 종목인데 지금 기관들 물량 모으려고 그 블레이드 앤 소울 안 좋다고 뻥치고 다닌 겁니까? 뭡니까? 자, NC소프트 지금 4.7%는 급등합니다. 근데 기관들이요 최근에 계속 샀고 잠깐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오늘 삽니다. 5만 주. 외인들이 계속 샀어요. 자, 블레이드 앤 소울이요 하루 매출이 50억이 나온대요. 아마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추가적인 상승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 50억이요. 하루 50억. 보통 그 서비스 시작하고 나서 보통은 한 6개월 정도는 꾸준하게 매출이 잡히거든요. 하루 50억, 한 달에 얼마? 1,500억. 얼마죠? 6개월이면 얼마입니까? 9천억? 뭐 1조 가까이. 어마어마하죠? 이 물량 고스란히 NC소프트 매출? 야, 이거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NC 주가가 어떻게 흐름이 바뀔지 저도 모르겠지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잘 판단하셔야 돼요. 주가 흐름이 예전에 크게 갔을 때, 크게 아주 높았을 때 얼마였죠? 38만 원대? 조만간 오지 않을까 판단이요. 조금 볼게요. 요런 포인트. 자, 이때 올랐던 포인트가 뭐죠? 이 그림이 뭐죠? 이 그림. 이거 뭔지 아세요? 요게 아이온이에요, 아이온. 아이온 때문에 이렇게 올랐거든요. 블레이드 앤 소울 다시 온 겁니다. 아셨죠? 블레이드 앤 소울. 요거. 아셨죠? 잘 판단하시고 대응해주세요. 자, 그 다음 종목입니다. KT예요. 자, 오늘 KT 이거 주봉 일봉 보자면 KT 주가는 오늘 1.2% 올랐고요. 어제도 상승을 크게 합니다. 바닥 찾기 완료. 삼성의 회사가 돼버리니까 확실히 회사가 바뀌는 것 같아요.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들도 좀 믿을만한가? 바닥도 싸니까 매수가 강해요. 특히 연기금에서 매수 정말 강합니다. 기관 정말 매수 12월 11일부터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매수가 들어와 줍니다. 차트에서 역시나 그 모양 고스란히 이때부터 정확하게 바닥부터 끌어올려주네요. 야, 정말 기가 막힙니다. 딱 12월 11일 바닥부터 해서 주가 끌어올려갑니다. 얼마나 갈까요? 자, 배당 매력은 조금 사라졌지만서도 기술적인 반등 구간, 여기 라인, 바닥 라인이 34,000원 라인까지는 눈에 좀 들어오네요. 여기 포인트. 아셨죠? 걱정 마세요. 잘 들고 계시고요. 관심권에 넣어두셔야 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배당은 아직 아닙니다. 배당 보시려면 SK텔레콤입니다. 아셨습니까? 잘 판단해 주세요. 자, 그 다음 화학주입니다. 자, LG화학이에요. 1.2% 올랐어요. 최근에 조금 강한 듯 하다가 쉬어가다가 다시 조금 가려는 것 같아요. 주가가 계속 지금 갔다가 빠졌다가 갔다가 빠졌다가 아주 미치겠어요. 갔다가 조금 횡보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좀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자, 수급 보겠습니다. 기관들이요. 지금 계속 주가는 지금 올랐다 내렸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들의 매수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의 매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기관은 안 팔고 있어요. 그 흐름을 주도한 게 외인들이에요. 기관들이 계속 사주고 있어요. 36만, 37만 주 오늘까지 매수했어요. 차트를 보자면. 그러면 지금이 바닥부터 해서 여기까지 계속 매수했는데 평균 단가 라인이 거의 요 수준. 제가 지금 줄 긋고 있죠. 한 29만 원 바로 아래 정도? 기관 지금 수익 나봤자 1.5%, 2% 안 돼요. 걔들 오프라인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수수료 더 안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조금 더 기관들이 끌어올리면 전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높다고 판단됩니다. 걱정 마시고 잘 대응하셔야 되고요. 화학주 내년 업황 좋아지죠? 그렇죠? 은행주 관련해 은행주도 마찬가지로 또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같이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셨습니까? 잘 좀 대응해 주세요.
자, 문자 좀 보고 갈게요. 문자가 조금 많이 왔습니다.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도와드리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잘 아시죠? 모든 분들 다 도와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볼게요. S-오일이 들어왔어요. 자, S-오일이요. 78,000원 20%. 9823님 문자 감사드립니다. 자, 배당전 상승을 이용해서 매도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그렇죠. 그런 포인트를 이용하시겠다라는 판단이시죠. 자, 78,000원이신데 배당 보고 매수를 하신 거예요. 요 포인트 때. 유가가 최근에 조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유가가 조금 이제 상승 쪽으로의 전환이 나오고 있나요? 유가가? 잠깐 볼까요? 차트에서 이게 유가인데 이게 주봉입니다. 자, WTI예요. 서부 텍사스 산업원유인데요. 자, 보면은 여기 바닥부터 해서 조금 상승 추세로의 전환이 나와주고 있어요. 조금 올라가는 듯 하네요. 조금씩. 얼마까지? 100달러 뚫으면요. 좀 어느 정도는 좀 크게 좀 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상승 쪽에 가닥을 잡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브렌트 같은 경우도 조금 최근에 좀 횡보하고 있지만서도 그래도 상승 쪽으로의 바닥 라인은 서서히 높아지고 있는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 흐름상으로 볼 때, 다시 볼 때 상승 쪽으로의 바닥을 확인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대응하셔야 되고요. 홀딩 하시고요. 대신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배당락이요.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때 78,000원까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렇죠? 배당락까지 같이 맞긴 할 건데 그래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걱정 마시고서 가져가시고요. 배당 받고서 대신에 8만원 정도, 그러니까 수익을 배당 포함해서 한 2-3% 났을 때는 정리하시는 게 나아요.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는. 홀딩을 하시는데 조금 상승을 주되 아마 걸리는 가격이 매수하신 가격대까지 한 8만원 정도가 고점 라인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판단을 잘 하시고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제약이에요. 아, 이거 오늘 질문을 줄만 하네요. 9% 빠졌네요. 저도 못 봤는데요. 0978님, 네, 문자 감사드립니다. 9% 빠졌어요. 손절가 궁금해요라고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저도 몰라요. 저 볼게요. 같이 보죠. 4분기 실적 부진 전망입니다. 얼마나 안 좋길래 주가를 9%까지 미나요? 자,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14% 증가가 예상이 되는데 영업이익이 17% 감소한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실적을 볼게요. 기업분석을 한번 열어볼까요? 17% 감소요.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감소. 영업이익 가뜩이나 지금 작년이 198억, 여기 있네. 198억이고, 지금까지 119억이고, 또 당기순이익 부분이, 여기죠? 164억에서 93억인데, 가뜩이나 안 좋은데 더 빠진다고 하니까, 지금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네. 바닥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 있다고 판단됩니다. 비중 축소나 정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비중 축소나 정리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또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리고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2186님 31,500원 사셨어요. 현대해상이요. 매도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31,500원 주가 흐름 잘 갔네요. 상승 쪽의 전환인데 오늘도 수급이 좋았나요? 좀 볼게요. 최근에 수급이 좋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오늘 좋네요. 자, 오늘 뭐 많이 안 샀지만 그래도 매도는 안 나왔어요. 최근에 수급 좋았잖아요. 이거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꾸준하게 좀 상승 쪽으로의 전환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조금 방어주 성격도 많이 띄고 있고 또 하나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대 자체가 요런 바닥권 라인을 좀 확인하는 구간대. 그러면은 충분하게 상승 가져올 때 어느 라인까지는 못 가더라도 요 절반 정도 라인까지 해당하는 32,500원 정도? 많이 못 먹을 것 같아요. 한 요 정도 라인 판단하시면 되고요. 조금 32,500원 정도에서 조금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아셨죠? 잘 좀 대응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아까 어디까지 봤죠? LG화까지 봤죠? 요까지만 제가 상담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담은 계속 해드립니다. 상담은 계속 해드릴 거니까요. 걱정 마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돼요. 자, SK텔레콤입니다.
자, SK텔레콤 볼게요. 빨리 보겠습니다. 지금 SK텔레콤 오늘 1% 정도 상승을 했어요. 수급 볼게요. 네, 수급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잘 들어와 줍니다. 기간 안 버리고 있고요. 외인들 다시 들어오나요? 기간이 안 버리고 있다는 거에 제가 참고하시고요. 배당 매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좋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온 거고 충분하게 조만간에 전고점 뚫고 가는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뚫고 올라갈 때는 한번 매수로 이용해 보시는 것도 전략이 아닐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이면 마지막 종목이에요. 팜스토리 가져와서 팜스토리. 일부러 4개는 큰 종목 갖고 오고요. 작은 걸 하나 제가 뽑아봤어요. 수급이 괜찮은 거. 자, 수급장 바로 열었습니다. 자, 기간들이요. 12월 달부터 얼마나 샀습니까? 140만 주 샀습니다. 굉장히 많은 물량, 투신권, 풀 매수, 금융투자 매수, 연기금 매수, 보험 매수, 기타 금융 매수, 사모펀드 매수, 기타 법인까지 매수. 다 매수가 들어와요. 이유가 뭐냐면요. 실적이 내년에 엄청나게 좋거든요. 엄청나게 좋아요. 옥수수 재고가 쌓여 있어서. 그거 갖다가 퍼다가 재료 만들어서 팔면은 돈 됩니다. 그렇죠? 요런 포인트. 조금 잘 기억하시고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마시고요. 신규 매수도 나쁘진 않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가지고 왔어요. 오늘 이 종목 우리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놀아야 되잖아요. 음악 좀 들으시라고 SM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음악 들으라고 가지고 나온 건 아니고요. 주가가 좋으니까 수급이 좋으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또 갖고 나온 거예요. 자, 43,900원. 저희 이 종목 잘 먹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이 포인트에 11월 말에 잘 먹었던 종목이에요. 또 갖고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횡보하고 있고요. 횡보하는 와중에 수급 보니까 퍼펙트예요. 자, 수급 외인 퍼펙트, 기간 퍼펙트. 완벽한 수급을 보여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냐? 아니요. 주가 안 가고 있습니다.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포인트 한번 다시 계단식 상승 한 달 안에 또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되고요. 역시나 실적까지 퍼펙트하다. 엑소 100만 뭐죠? 앨범 100만 장 화이팅입니다. 더 팔릴 것 같아요. 잘 판단하시고 대응하시고요. 외인과 기간 정말 수급이 퍼펙트하다 한 번 더 말씀드려볼게요. 자, 매수가는요. 잡아드리겠습니다. 43,500원에서요. 좀 지울까요? 43,500원에서 44,300원에 매수를 해주시고요. 목표가는 크게 갈 것 같아요. 48,000원까지 보고요. 손절가는 41,500원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SM 말씀드렸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제 방송은 2시 반입니다. 언제부터? 1월 2일부터 2시 반으로 이동합니다. 3시에 저 없어요. 2시 반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에는 내일이죠? 모레인가요? 모레는 똑같이 이 시간이 옵니다. 1월 2일부터예요. 꼭 잊지 마시고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수익률 드림팀 시즌 1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다가 또 응원 또는 문의 문자 주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아래 나가 있는 번호로 여러분께서 지금 바로 문자를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상담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요. 빨리 문자를 주시면 상담을 보다 더 확실하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수익률 달성 현황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차 볼까요? 네, 양팀의 수익률입니다.
현재 마이너스 5%로 손실이 오늘장 팀은 나고 있고요. 반대로 내일장 팀은 7%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내일장 팀 박재우, 정승현, 김선윤 세 분 전문가께서 2에서 4% 중반까지의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반면 김소희 전문가만이 오늘장 팀에서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12월 4주차입니다. 네, 정재훈, 박재우 두 분 전문가께서 지금 겨루고 있는데요. 0.2% 수익을 정재훈 멘토가 홀로 거두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출연하실 두 분입니다. 인베스트와이즐의 이주경 팀장과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두 분의 종목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팀 이주경 팀장은 하림을 가져왔고요. 정승영 과장께서는 삼천당제약 준비하셨습니다. 네, 먼저 이주경 팀장의 하림부터 듣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하림이라는 종목인데요. 자,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국내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이고요. 이제 회사의 구조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닭이 태어나서부터, 소비자한테 가기까지, 전 과정을 이제 수직적으로 통합 운영을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기업형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제 위생이라든지 품질 그리고 이제 원가 경쟁력 부분에 있어서 타 업체에 비해서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기업 내용 살펴봐 드렸고요. 이제 실적 부분을 한번 보시자면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난해에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습니다. 네, 토탈로 했을 때 이제 마이너스 126억 원 이제 적자를 기록을 했었는데 올해는 이제 턴어라운드가 돼서 이제 흑자 전환이 되고 올해 영업이익이 약 220억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회사가 자체가 턴어라운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탄력이 계속해서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실적은 내년과 내후년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주목하실 부분은 이제 하림이 닭고기와 관련돼서 이제 계란 유통업에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이제 선언을 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CJ라든지 풀무원 이런 업체들이 이제 계란 유통업에 이제 진출을 했었는데, 자, 하림이 이제 닭고기 생산 1위 업체인데, 이 계란 유통업에 진출한다면 좀 파급 효과가 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매출 확대와 이제 수익, 개선 역시, 뒤따라올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시장 전반적인, 우호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따라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육개 가격의 상승, 그리고 이제 곡물 가격의 하락, 따라서 이제 원가는 싸게 될 것이고, 이제 판매가는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호재거리로 작용을 하게 되고, 자, 내년에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치맥 시즌이라고 하는, 스포츠 행사들이 좀 연달아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동계올림픽이라든지 월드컵, 그리고 이제 아시안게임까지, 내년 한 해에만, 커다란 스포츠 행사가 이제 3개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제 같이 매출 확대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소비 패턴 역시 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탁에 보시면은 일본 원자력 발전소 사고 이후로는 수산물보다는 이제 육개 소비가 좀 많이 상승을 했고요. 최근에 이제 웰빙 트렌드에 맞춰서 닭고기 수요까지 좀 안정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림의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장기간의 주가 흐름이 좀 안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인 하락을 보이다가 자, 올해 여름 들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을 했는데요. 네, 주목하실 부분은 가격 조정이 있을 때 거래량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눌림목 자리니까 진입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림 가격은 어떻게 잡을까요? 자, 가격적으로는요. 자, 오늘장 4,865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크리스마스가 지나고 나서 시초가에 같이 접근을 하셔도 되겠고 5,000원에서 4,850원 밴드 안으로 좀 분할 매수를 같이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손절은 좀 짧게 가져가겠습니다. 손절은 4,845원으로 설정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일단은 연말에 단기적으로만 짧게 5,500원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한 가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주가가 이전에 상승할 때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는데 최근에 가격 조정에서는 거래량이 동반이 안 됐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투자에 있어서 좀 과감하게 한번 진입하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목표가는 10% 정도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좀 짧게 잡아주신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정세용 과장의 삼천당 제약 들어볼까요? 네,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DHP 코리아를 인수를 하면서 인공 눈물 시장을, 섭렵을 하겠다라는 제약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매출 구조를 보니까, 안가용제, 그 제품들이 약 43%, 그리고 순환기계가 20%, 그리고 항생제가 18%를 차지하면서 전반적으로 안가용제, 눈에 들어가는 눈물이라든지, 인공 눈물이라든지, 그리고 약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매출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안가용제 제품의 다양화를 통해서 앞으로의 실적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리고 최근에 인공 눈물 시장이 상당히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많이 이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HD TV라든지, 이런 좀 예민한, 눈에 좀 자극적인, 그런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눈의 피로도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인공 눈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로 인해서 2012년에 작년에 DHP 코리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 DHP 코리아는 우리나라에서 인공 눈물 시장을 약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업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 여기에 따라서 동사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변모하는 이런 과정을 크게 겪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그렇게 보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최근에 인공 눈물 이 시장 자체가 얼마나 커져 왔느냐,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도 이 시장에서 먹거리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분명히 찾아봐야 될 부분인데, 약 4년 동안 평균을 내보니까 약 13.9% 정도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 사이즈로 실적 성장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약 48억 원, 그리고 48억 원은 전년 동기 대비 약 171% 증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순이익은 약 36억 원, 126% 증가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실적 성장세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내년 영업이익이 약 180억 정도로 예상을 해본다면 현재 지금 4,4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밸류에이션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 국면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 국면이다. 가격은 어느 정도로? 일단 오늘 보합권에서 끝났습니다만, 장중 변동성을 이용해서 4,350원 정도, 밴드에서, 매수가 설정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일단 4,500원을 넘어가면 그 위에는 매물벽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5,000원까지도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만, 일단, 5,000원 약간 하단인 4,800원 목표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4,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종목에 대한 설명과 전략을 들어봤고요. 그럼 문자 상담 주셨네요. 8097-1722번님, 문자 상담 주셨는데, 저희가 한 5분 정도 있다가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의 먼저 공방부터 먼저 벌여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에 대한 질문부터 먼저 해보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좀 기업 내용은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술적인 흐름에서 최근에 단기간에 이제 상승을 하고 이 단기 상승폭에 대해서 좀 매물 압박이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의 수급이 좀 따라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조금 의미를 둬도 괜찮을 것인지 수급이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매물 소화 충분히 가능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일단 3분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전반적으로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 이 주들이 좀 한 9월부터 계속적으로 힘을 잃고 좀 바닥을 헤매던 그런 국면이었는데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완벽하게 올라왔습니다. 4,000원을 회복하면서 이제 뭐 4,500원 사이에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뭐 1차적으로는 4,500원대가 저항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뭐 어제 사실 좀 큰 음봉을 그리면서 내려왔던 점은 조금 시간을 좀 더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기술적으로 저도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만, 일단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연말이 지나고 내년 초가 되면 아무래도 실적 성장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에 대한 매수세가 뭐 쇼커버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차 잔고 물량이 좀 감소가 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현재 부근에서 과감하게 매수해보는 것도 적합하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질문 이어가 주시죠. 네, 하림 같은 경우에 사실 닭고기에 대한 수요, 아무래도 뭐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뭐 소비 트렌드 자체로 소비주에 관련,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식품 관련주들이 상당히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지금 현재 뭐 고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워낙 그 지난 여름부터 올라와서 지금 3,000원대에서 지금 4,800원, 거의 뭐 주가가 약 50% 정도 올라온 상황인데, 지금 현재 뭐 밸류에이션 국면으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은 좀 문제가 없는지, 단기간에 좀 급등 이후에 피로감으로 고점 5,700원 찍은 이후에 질질 흘러내릴 가능성은 있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 부분은 이미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왜냐면 뭐, 말씀하신 대로 좀 거의 50% 가까운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뭐, 아무리 흑자 전환을 했어도 이미 주가에는 다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제가 아까 그 전에 부연 설명을 했듯이, 이제 상승할 때는 강하게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좀 상승을 했는데, 가격 조정에 있어서는 거래량 없이, 주식에 있어서는 뭐 아주 기본적으로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하나 또 주목하실 필요는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혀 물량 이탈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따라서 뭐 걱정 없이 진입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일단 전략적으로 손절을 짧게 잡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 경직 흐름이 나온다면 재진입하는 한이 있어도 한번 지금은 과감하게 진입해 볼 때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께서 종목 추천도 하시고 또 그에 따르는 검증 공방도 벌여봤습니다.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한 종목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한번 깊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하림과 삼천당제약 이주경 팀장과 정수현 과장의 대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또 이상로 멘토와 함께 하겠습니다. 여지없이 진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한번 살펴봐야겠죠. 12월 3주차에 5% 진격 포트부터 열어서 보겠습니다. 네, 하림은 조금 빠졌습니다. 하지만 동양철관이 3.2%가 올라줬고요. 진양홀딩스가 조금 아쉽네요. 매수가 미도달로 매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0.7% 그래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다음은 12월 4주차 포트입니다. 시즌이 0.7% 현재 수익을 내면서 초반 스타트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이상로 멘토님 기대가 큽니다. 만나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오늘 시장도 여지없이 큰 상승세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제가 오늘 중대 발표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의 지수상의 분위기를 상당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문자로 전망을 조금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분위기고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대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다행히 또다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볼 건데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자리 한 군데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 차트 잠시 한번 열어서 같이 보시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차트가 어디 갔나요? 지금 자, 한번 코스피 차트 한번 보고 제가 그거에 대해서만 집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분기점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느 정도 상단 자체에 맞고 난 다음에 내려오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종가 2010포인트가 올해 목표가가 아닐까 그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부분 자체가 올해의 가장 큰 저항권 내지 지지권으로 활용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의 어느 정도 포트폴리오 안에서는 2010에서 2015 이 밴드 자체를 이번에 사수하느냐 마느냐가 바로 올해 마지막 목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지수상의 분위기를 보더라도 대형주가 달려가는 분위기가 지금 연이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수를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가 좀 보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지수가 2010에서 2015포인트가 올라갔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중소형주에 대한 따라오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연출하는 분위기를 한 번 더 느껴보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어서 종목 상담 한 가지부터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꼭 확인하시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신 분이 계셔서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이와를 물어보셨는데 8097님이 보내셨습니다. 한일이와 17,100원에 40%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궁금해요 라고 문의해 주셨습니다. 한일이와 어떤 기업이죠? 바로 현대차, 기아차의 내장재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키포인트로 한번 잡아보실 필요가 있겠는 걸 좀 더 자세하게 파고 들어보자고요. 한일이아가 소형차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중형차라든지 준중형급에 납품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도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고,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왜 이렇게 빠질까요? 바로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표시가 되는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분기까지 실적의 밴드 구간을 한번 연상해 보면 우리가 제가 18,350원 이 가격대를 상당히 강조를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이 가격대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거죠. 현재는 이 기점으로 해서 지금 투매권이 2번 형성이 되었고요. 이 매매 포인트 자체가, 그리고 이 점 자체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냐면 바로 2분기까지의 PER 10배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기적인 상승 자체는 18,100원까지 그리고 18,200원까지는 올라올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앞으로의 전망은 그다지 밝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있는 상태가 아니라 벌써 하향 추세대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정 파동을 보이고 있는 와중에 다시 한 번 더 반등에 대한 국면에 정리를 하고 나오셔야 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길 좀 바랄게요. 그래서 한일이아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보다는 지금은 부정적인 의견으로 조금 더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되는 종목군 한번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군이 오늘 검색시기에 걸렸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만든 거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컴즈가 오늘 상한가에 도달하는 모습이었고, 웨이브 일렉트로가 지금 크게 또다시 상한가를 보러 놓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웨이브 일렉트로닉스죠.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 명칭은 웨이브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주로 하는 일이 바로 중계 증폭기를 개설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기지국을 세우거나 이랬을 때 중계기를 증폭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지만 실적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직까지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면 주가는 왜 이렇게 올랐을까요? 바로 LTE망에 대한 과속화, 그리고 LTEA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잔존하면서 웨이브 일렉트로가 크게 오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웨이브 일렉트로에 바라는 점은 실적은 언제 날 것인가? 그거는 거든요. 그럼 오늘 상한가를 만들었던 것은 이때까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 파동이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라고 우리가 한 번 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웨이브 일렉트로 같은 경우에 이동통신용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히 확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실적에 대한 흑자 전환이 언제 일어날지를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힘들 것 같고요. 우리가 내년 1분기라든지 이때 다시 한 번 더 접근하시고 차트로는 좋아 보이지만 이런 부분이 페이크성의 물량 확률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차트 점수는 40점 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업황 테마 점수 7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종목군 있냐면, 자, 소리바다가 다시 한 번 더 큰 폭의 상승세를 좀 보였죠. 어제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군이고요. GIP 엔터테인먼트 한번 같이 볼게요. GIP 엔터테인먼트가 오늘 7%대 큰 상승을 좀 이뤘습니다.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와는 별개로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늘 크게 뽑아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고, 이유를 본다면 내년에는 흑자가 전망된다는 거였죠.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잔존하면서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자고요. 지금 실적이 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년에는 괜찮아지겠지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JYP 엔터테인먼트가 실적이 나고 있는 모습은 어딜까요? 바로 수지 효과가 지금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수지 같은 연예인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들어왔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걸그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 게 바로 이 JY 엔터테인먼트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 그러면 매출차에 대한 다변화가 절실하다라는 부분 체크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차트 점수 50점, 그리고 가치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6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 제가 또다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 안에 못하더라도 연락을 꼭 주시길 바랄게요. 혼자 고민하셔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죠. 그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아낌없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고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종목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문의가 좀 들어오셨는데요. LG 디스플레이를 지금은 26,200원에 1722님이 15%를 샀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26,200원 절대 나쁘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를 논할 때 우리가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애플에 대한 분위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이 주식을 보거든요. 그럼 애플에 대해서 주가는 이만큼 빠졌습니다. 그럼 애플이 부활한다. 가장 크게 우리나라에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군이 뭘까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실리콘웍스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태블릿 PC 관련이죠.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는 자, 스마트폰도 되고 그리고 태블릿 PC 둘 다 된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가 좀 더 효과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애플에 대한 점유율은 어떻게 될까요? 25%에서 27%를 나타내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샤프라는 기업이 40%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주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대신에 차트적으로 엉켜있는 구간 그리고 악성 매물이 상당히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뚫기 버거워 보이지만 언젠가는 뚫을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으로 좀 더 홀딩하시는 전략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한스바이오메드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한스바이오메드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3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어느 정도 실적 자체가 다시 한 번 더 떼면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PR 밴드 10배 구간에 분포를 하고 있고
10배 자체가 지금 14,600원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을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하면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 무조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가슴 보형물을 3개, 5개의 기업만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개가 바로 한스 바이오메드입니다. 여성의 어느 정도 미적인 추구는 꾸준히 되고 있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한스 바이오메드 제2의 메디톡스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차트 점수 60점, 그리고 가치 점수 60점, 업황 테마 점수 5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이어서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3S라는 종목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3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전에 제2의 양산공장을 다시 한 번 더 개시를 했습니다. 안성 제2공장에서 양산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상승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 반도체 업황이 그만큼 회복되었다라고 봤었지만 주가는 꾸준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신저가에 속출하고, 이런 종목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혹시나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군 업황을 좋은데 왜 안 올라갈까, 내가 저가 매수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로 실적적인 분위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한 개고 접근하지 마시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차트 점수 30점, 그리고 업황 테마 점수 20점, 그리고 가치 점수 20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진격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종목군 제가 지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군은 바로 텍셀네트컴인데요. 종목이 가격을 보시면 857원입니다. 하지만 시총은 1,000억 원을 넘는 안전한 종목군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 2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 기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원가가 상당히 낮아졌다는 거죠. 수익성 개선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매수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825원에서 820원 요 사이에 매수 권역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가장 좋겠고, 한 번 더 떨어질 것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860원까지 1차적으로 보고 들어가시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손절가는 810원으로 타이트하게 적용하시면 충분히 큰 성과 보일 수 있는 종목군이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만큼 여러가지 한 해를 정리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고, 지금까지의 수익률이 얼마나 났을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한 수익률이 거둬졌나, 만약에 안 거둬졌으면 내년에 더욱더 좋은 모습,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기법을 배워서 함께 하셔야겠죠. 그게 바로 서울경제TV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에도 좀 더 높은 수익률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텍셀네트컴 진격 앞으로. 네,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와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장 내일 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고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재밌게 잘 보내십시오. 내일까지도 즐겁게 잘 보내시고 다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